제주도당 합동연설의 사회를 맡은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부가 되기 위하여 출마하신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기호 3번 이재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은 살만 하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꿈은 이제 동화 속 이야기가 됐습니다. 격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민생고가 우리의 삶을 옥죄입니다. 한반도 평화도, 외교 안보도, 민주주의도, 질서도,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상징인 제주의 경제도 위기입니다. 모두가 약속했던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역시 여전히 미완입니다.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산이짐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생의 기초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경제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가져올 풍부한 기회가 바로 민생을 되살리고 희망을 되살립니다. 인류사 최악의 저출생, 세계 최고의 자살률, 노인 빈곤율로 표현되는 이 암울한 대한민국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평화와 질서, 안전한 민주사회 건설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에너지 전환의 시대,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바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 도태 위협에 시달리는 도전자가 될 수도 있고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극대화된 생산력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적정 수준을 뛰어넘는 초과 이윤과 대폭 줄어든 일자리는 소득과 소비를 줄여서 경제 순환을 위협할 것입니다. 거대 생산력을 자랑하는 미래 경제는 줄어든 일자리만큼 소득 지원을 통해 적정한 소비를 유지해야 비로소 그 체제가 유지될 것입니다. 높은 생산성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가 책임질 수 있고 또 책임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소득과 주거,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국민의 삶의 조건이 당당한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 기본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생산력이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을 통해 파멸적 양극화와 체제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인지, 배려와 절제를 통해 지속 성장하는 대동세상 공동체로 갈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에너지 전환 역시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 누구나 무한한 햇빛과 바람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곧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국적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산업화 시대의 고속도로처럼 수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원하고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각계의 지방이 경제 발전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로 우리 국민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미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사회를 만드는 일,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한다. 맞습니까? 세계 속의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더 강한 전국정당, 더 유능한 수권정당,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만든 미래형 민주당, 그리고 국민이 의지할 믿음직한 국민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끄는 더 준비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250만 민주당원의 자부심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확실하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절망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 이재명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 곁에 있을 것입니다. 험하고 새로운 길이라면 험함을 피하지 않고 그 선두에 서 있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비역 육군대장 거수경례로 충성이라고 인사 올렸습니다. 그 충성의 대상은 여기 모이신 제주특별자치도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네, 저는 제주도에 오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주도민들이 좋고 경치가 좋아서요. 그래서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마음이 슬퍼옵니다. 4.3의 아픔이 저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70여 년 전 3만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공권력에 내가 왜 희생되는지도 모르면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진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군복을 입으면서 이러한 공권력에 희생된 분들에게 늘 가슴 한켠에 저의 선배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죄송함을 느낍니다.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저에게도 간첩이라고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년 반 전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침투했습니다. 저는 서울 상공만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 뚫혔다라고 주장했을 때 저보고 이적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실제 용산 대통령실이 뚫혔습니다. 그러면 사과하면 될 것을 저보고 간첩서를 유포합니다. 합참과 국방부도 몰랐는데 김병주가 어떻게 알았냐?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저를 매도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조금 지나니 분노스러웠습니다. 국가에 40년 동안 헌신한 저의 삶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 화가 났습니다. 분노스러웠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4.3이 그러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그러하고 노동운동 현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켰듯이 이제는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무도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지금 항명죄로 재판에 세우고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계속 재판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김병주가 나서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찾아오겠습니다. 저의 꿈은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만드는 것입니다. 4.3 문제 해결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정권 탈환의 선봉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중언을 점령해서 정권 찾아와서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도 하면은 최고다 3번 외쳐주십시오. 제주도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저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김병주 하면은 1번 김병주 하면 최고다 3번 외쳐주십시오. 1번 김병주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감사합니다. 일단 1번 김병주입니다. 왔다, 김병주 의원님 겁나게 연설을 잘하시네요. 최고 되시겠어요, 최고. 예. 제가 큰 절부터 올린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큰 절로 대신했습니다. 마음은 절절한데 찾아뵙지 못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복당시켜 주셔서 고맙다는 뜻으로 인사 올렸습니다. 검찰개혁 때문에 제가 탈당을 했는데 탈당을 하고 보니까 온갖 비난과 모욕과 욕설이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당원 여러분께서 지켜주셨고 1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난 시점에 탈당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본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저를 복당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총선 때 제가 광주에서 새로운 미래의 이모 대표와 싸웠습니다. 맞붙었는데 76.6대 13.8로 완전히 압승해버렸습니다.
민정배가 잘나서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큰절로 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제주도의 푸른 밤과 바다의 속삭임은 참 좋습니다. 붉은 동백꽃이 뚝뚝 떨어지는 제주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4.3이라는 끔찍한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주의 4.3과 광주의 5.18은 하나입니다. 제가 8년 동안 구청장으로 일했던 광주 광산구에는 4월 걸상이 있습니다. 또 제주 서귀포에는 5.18을 기억하는 5월 걸상이 있습니다. 광주는 4.3을 그리고 제주는 5.18을 서로 기억합니다. 제주와 광주는 아픔을 연대합니다. 서로를 품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더 좋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76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4.3을 폄훼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동의하시죠? 저는 이번에 정치검찰 해체와 더 빠른 정권 교체를 위해 잘 싸워보려고 최고위원회에 도전합니다. 저에겐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2009년 정치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비서관을 지낸 저는 그때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MB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그 정치적 살인에 대한 분노가 저를 오늘의 정치로 이끌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제 정치적 신념으로 삼아 지금도 정치검찰과 싸우는 이유입니다.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빨리 퇴출시키려고 그러는 것인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윤석열 독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쓰러뜨리려고 수국 카르텔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제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 이재명을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나섰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심장 광주 출신입니다. 여기 계신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유일한 비수도권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최고위원 중 한 명은 지역의 목소리를 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화의 섬 제주를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강선우 최고위원이 열겠습니다. 온라인 당원 출신 최고위원 후보 저 강선우 사랑하는 우리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립니다. 먹고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김건희 정권이 제주도를 고립도로 만들었습니다. 취임 이후 김건희 남편 단 한 번도 제주행 비행기 탄 적 없습니다. 해외 순방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정권 하에서 제주 4.3은 더 아파졌습니다. 더 추워졌습니다. 제주형 1호 공약 관광청 신설 어디 갔습니까?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우리 제주도민은 서울로 가야 합니다. 장사를 해도 농사를 지어도 오늘 내가 버는 이 돈을 내년 이날에 벌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는데 정작 제주 도민의 삶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재명의 먹사니즘, 이곳 제주에서부터 실천할 것입니다. 먹사니스트 강선우가 책임질 것입니다. 제주도 상급 종합병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강선우에게 맡겨 주십시오. 김건희 정권 끌어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모든 정황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입니다. 누구 한 명 때문입니까? 김건희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건희 남편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세상입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합니까?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정권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저 강선우 더 가열차게 더 지독하게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만든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적 죽이기로 새로 읽어야 합니다. 적이 쓰는 단어로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저는 지난 4년 이틀 중 하루를 민주당 대변인으로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보 최전선에서 용산과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과 맞서 싸웠습니다. 상대에게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고 삿밭 싸움 제대로 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입, 이재명의 대변인 저 강선우를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따박따박 다 받아칠 것입니다. 민주당 외연을 확장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 찾겠습니다. 탄핵을 재집권으로 이어가려면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들께 왜 이재명이야 하는가를 설득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저 강선우의 목소리가 갖는 힘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민주당이 국민을, 무당층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 힘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유능한 팀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맹수가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이유 아십니까? 바로 사냥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2기 지도부 김건희 정권 사냥팀으로 꾸려주십시오. 친명 박수부대도 좋고 친명 거수기도 좋습니다. 언론에서 먹어야 할 욕 저 강선우가 다 먹을 것입니다. 강서대첩 압승에 헌신했습니다. 저 강선우 검증된 유능한 팀플레이어입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필요한 사람, 우선 한 표는 2번.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기호 6번 이현주 인사드립니다. 세계 평화 그리고 인권의 섬 이곳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곳 사산평화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참배를 했는데요. 위령탑 뒤에 이름 없는 묘석의 표지를 둘러보면서 아직도 4.3의 미완의 해결, 이게 아직도 미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해결을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저 이현주,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선봉해서 싸워왔습니다. 강하고 유능한 이슈 파이터, 산전수전 다 겪은 무적의 전사입니다. 그래서 저 이현주 이 비상시국에 안 되겠다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잘 싸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 이현주, 이재명 대표님이 픽한 경제 전문가로서 함께 먹사니즘과 신성장 동력을 구현하고 민주당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사명을 갖고 이 전대에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 시대, 인구 규모와 자연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녹색 문명 프로젝트를 구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지역 스마트 그리드, 그린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100% 실현 등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도가 세계적인 녹색 문명과 AI 미래 경제와 그 높은 생산성과 고소득 상징의 섬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저 이현주와 함께 이재명의 새로운 민주당과 함께 녹색 문명의 꿈을 꾸어보면 어떻습니까? 오영훈 지사님, 그리고 위성곤, 문대림, 김한규 이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저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저 이현주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이현주가 동진 정책을 통해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가올 지선과 대선 승리를 반드시 견인하겠습니다. 둘째,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민주당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국가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탄압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제주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변방이 저항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 제주도에서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저 이현주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갈등, 그동안의 정체, 그동안의 패배의식을 우리는 벗어던지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서 이 나라의 도약과 발전의 주체 세력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도 반갑사에 기호 7번 제주사의 한준호 왔다. 반갑습니다. 처가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저희 장모님도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하도 귤을 좋아하니까 야 이놈아 제주도로 장가가라. 저희 아버지가 참 고맙습니다. 제주도로 장가와서. 저 오늘 처가 식구들께 큰 절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절 많이 받으시니까 좋으시죠? 제가 정치인으로서 정치 일정으로 처음 제주에 방문했을 때가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수행실장으로 이곳에 방문을 해서 4.3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다음 방문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이곳에 토론팀장으로 왔습니다. 가슴에 동백꽃이 없어서 동백꽃을 달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쳐가는 4.3 유족입니다. 장가를 와보니까 왜 이렇게 제사는 많고 제사가 왜 온 동네가 함께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인동초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4.3 특별법, 노무현 정부의 4.3 일용탑 첫 조문,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이루어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도 제주도민들에게 인동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앞으로 4기 민주정부에서 더 이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4기 민주정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4.3 특별법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 4.3 사건 누가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북한 선박 출연설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언론이 만들어냈습니다. 언론이 이러한 말을 만들어내고 결국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인구를 학살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언론이 바뀌어야 되겠죠? 언론을 개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볼만한 게 MBC 하나 남아있죠? JTBC 괜찮죠? 저는 MBC 언론 노동자 출신입니다. 2008년부터 MBC에서 김재철 사장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언론노동 집행부로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 지난 20대 대선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언론의 환경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 TV 보는 분 계십니까? 집에 TV 있으시죠? TV 보십니까? 안 보시죠? 국민들에게 TV를 뺏어간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또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우리가 0.7%포인트로 패배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언론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론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론 장악 시도를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막아내고 언론 개혁을 이뤄내서 우리가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친애하는 제주도민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2008년부터 언론 노동조합 시절 저희 어머니와 장인어른이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MBC 아나운서가 됐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내일이 저희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3주가 도래하면은 저희 장인어른의 기일이 도래합니다. MBC 아나운서가 됐다고 저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며 중앙 MBC 아나운서가 됐다는 저희 장인어른의 유지를 지키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저 제주 사위 한준호 최고위에 올라가서 언론 장악을 막아내고 4기 민정부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만들어 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번 기호 3번 정봉주입니다. 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정봉주. 유세 끝났습니다. 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정봉주. 3-4만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정권 되찾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얼마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0.73%의 눈물.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해도 손색이 없겠다,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 기다릴 거예요?
총선에 우리가 이겼을 때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탄핵한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3년 하루도 길다.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라. 이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봉주,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BBK 다스로 싸울 때 혼자 감옥 가야 되는 상황에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감옥을 갔지만 결국은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결기로, 그 투쟁력으로, 그 전투력으로 이제는 윤석열을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조기 대선을 치르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탄핵 투쟁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 투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투쟁은 전략의 완성입니다. 머리로 하는 겁니다. 투쟁은 용기로 하는 겁니다. 투쟁은 온몸을 던지는 결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과 맞서 싸울 때도 처음에 20여 명 의원들이 함께 싸웠지만 마지막 감옥 가는 상황에 뒤를 돌아보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또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불멸의 전사 정봉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조기 대선 실시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함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원 혁명입니다. 8명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원외입니다. 역할 분담을 시켜주십시오. 현역 의원님들은 상임위에서, 본회의장에서, 법사위에서, 교통위에서 열심히 싸우고 저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거리의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탄핵을 얘기할 때 모두가 주저했지만 이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봉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 정봉주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밝고 시구 언론이 물고 뜯어도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불멸의 전사 돌아온 정봉주, 준비된 전투력으로, 최고의 통합력으로, 끝없는 진화력으로 민주당 정권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2표 중에 1표는 현역 의원에게 주십시오. 남은 1표는 원외 정봉주에게 주십시오. 완벽한 팀업을 만들겠습니다. 완벽한 전투력을 회복하겠습니다. 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정봉주, 3-4만 정권을 되찾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다고 죽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무너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은 하야했고 박정희는 시해당했고 전두환은 항복했고 박근혜는 탄핵당했습니다. 과거의 독재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윤석열은 차별한다. 국힘 전대를 보십시오.
가관의 개싸움 아닙니까? 몰아뜯고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탄핵의 뇌관을, 자폭의 뇌관을 차곡차곡 던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싶어 몸살이 났다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독재가 죽이려 하면 반드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DJ도 그랬고 이재명도 그럴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1년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대선이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3년? 2년? 1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이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내부는 심해질 것이고, 저들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고, 저들의 발악은 심해질 것이고, 저들은 이재명 대표를 더 참혹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안에 승리를 굳혀야 합니다. 집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도 집권, 둘째도 집권, 셋째도 집권. 검찰 정권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탄핵을 원하십니까? 지방선거에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준비입니다. 우리가 집권한다! 민주당이 집권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걸 보여줘야 싸움도 익히고 대표도 지키고 선거도 이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중하지만 강력한 대세론, 그 대세론을 만드는 길입니다. 대세론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전략무기이고 공격무기이고 방어무기인데, 바로 이 전략무기 대세론을 만드는 길에 김민석이 족대를 매겠습니다. 저는 늘 앞장서서 당의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당원 주권을 제기했고, 사쿠라 신당을 때렸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협잡이라고 질타했고, 총선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믿고 맡길 조타수 겸 총참모장, 전략, 경험, 공격력, 절제력을 갖추고 공격하되 실수하지 않고 공격하되 빌미를 주지 않고 국민 앞에 안정적으로 보이고 다른 최고위원들을 다 하나로 모아 중심을 잡고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후보로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하는 사람, 현실적으로 이 훌륭한 후보들 많지만 김민석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마지막 당직이란 각오로 뛰겠습니다. 집권을 원하십니까? 승리를 원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김민석이 검증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사권자입니다. 여러분이 임명권자입니다. 김민석을 임명해 주십시오. 이재명의 바로 옆에서 지방선거와 대선의 승리를 준비할 총괄본부장, 이재명 집권 플랜의 본부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옆에 김민석을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앞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힘 당직자와 의원들과 맞서서 제일 앞에서 저지선을 뚫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의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굴과 허리, 다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이 욱신욱신 통증이 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외압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에서 끝까지 자리 지켰다고 싸웠다고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멍이 들고 허리도 욱신욱신 제대로 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짓밟히고 쓰러진다 해도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이 명령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최선선에서 싸울 투사 누구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잔인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총동원되어 사퇴 압박을 하고 급기야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았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 죽음과 같은 공포로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극도의 긴장감에 신경이 곤두서고 탈모에 급기야는 구안화사까지 왔습니다. 권익위 공무원들도 권력이 두려운지 저를 피했습니다.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제가 꿋꿋이 마주 싸우고 있을 때 바로 여기 계신 민주당 당원 동지분들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제 든든한 뒷배였고 방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저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정치적 표적 감사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는 무도하고 불의한 윤석열 정권과 맞짱 떠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 덕분에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감사원 표적감사에서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고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침내 전현희가 승리하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누가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이긴 투사입니까? 누가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미워하고 매장하려 했지만 중끝마 정승인으로 오뚜기처럼 불굴의 의지로 싸워서 이긴 투사 기호 8번 전현희 아닙니까? 이제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원분들께서 저를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제가 민주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과 맞짱 서서 최선선에서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의 투사 전현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고위원 후보님, 당대표 후보님 잠시 휴게실에서 예.